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 2024년 7월 31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 메인 관점이 조금 틀어지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매매를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근데 조금 뜯어보면 이따 매매 대응 때도 말씀드려 보겠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볼 구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매매 대응, 지난 영상들과 같이 지난 관점, 매매 대응,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지금 조금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와 대응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 영상 끝까지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어요. 임펄스가 이렇게 1, 2, 3, 4, 5파가 다 나왔거나 혹은 쐐기 형태로 한 발 정도 더 나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려면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여기 이사추세선이 될 것 같다. 이사추세선이라 함은 임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파동 종결의 기준이 되는 라인이다. 그래서 이사추세선이 깨지면 한파동이 다 나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추세선을 지켜준 상황에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강력하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었죠. 그 골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사추세선이기 때문에 이사추세선을 지켜준다면 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고 매매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사추세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조금 작은 봉으로 뜯어보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가 아마 한 요쯤 첫 반등 나오고 요렇게 가고 있을 때였나? 첫 반등 나오고 요쯤에서 아마 영상을 찍었던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내려왔지만 저는 여기서 롱 받았으니까 반익절 날리고 내려올 때 여기에서 익절 로스가 나갔지만 다시 버텨준다. 추세선을 버텨주는 걸 보고 다시 재진입했고 반익했고, 그 다음에 제 기준에서 여기가 깨지면 안 됐는데 여기가 내려오면서 익절 로스를 여기다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익절 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추세 안에 재진입하는 걸 보고 다시 진입하고, 그죠? 추세란다. 매물대를 지켜주는 걸 보고 다시 진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올랐을 때 정고여서 반익. 그 다음에 올라가길래 여기서 하고 올라가길래 냅뒀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그냥 익절 로스, 거의 본절 로스죠. 본절 로스 나가고 그 다음에 비비다가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팍 떨어지길래 여기 추세선에 다시 닿을 것 같아서 여기서 롱매수, 올라갈 때 여기에는 욕심이 좀 났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찐반이다. 그리고 여기에 쌍바닥 찍고 가는구나, 추세선 근처에 아주 강력한 자리구나, 그리고 급반등 나오는구나 보고 반익 안하고 풀홀딩 했다가 여기에서 로스가 나갔습니다. 로스가 나가면서 중요했던 부분은 이사추세선이 깨져버렸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저는 작은 봉으로 보면 여기에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이제 여기에서 저거 추격 타고 이제 리테스트에 추격 타고 여기에서 탔습니다. 여기에서 타고 내려올 때 진짜 여기서 거의 끝점에서 스위칭 했는데 아주 잘 했는데 여기서 올라올 때 리테스트까지만 보고 여기서 다시 쇼 쳤다가 여기에서 로스가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지금 저 매매 엄청 많이 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서 매매를 제가 많이 했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혼란스러웠다, 좀 복잡했다라는 내용이 아마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매매 대응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탈출할 기회는 대부분 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좀 잘 하셨다면 어제는 손해를 크게 볼 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타점이 조금 임박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면, 자, 보시면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려고 해요. 매매 대응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나리오를 볼 텐데, 지금 핵심적인 내용, 어제 매매랑 관점의 기준은 이 이사추세선이었어요. 이사추세선을 지켜주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사추세선이 어때요? 깨졌죠. 깨진 상태입니다. 이사추세선이 깨졌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진입은 하긴 했지만 꼬리로 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1차 리테스트, 이탈 후에 1차 리테스트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재차 하락했고 여기에서 올라온다면 저는 2차 리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쇼트라이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채널 하단 채널과 이사 추세선의 라인이 중요한 자리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조금 매매를 할 만한 타이밍에 딱 지금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아서 좀 두근두근 하긴 하지만 자 알아볼게요. 자, 제 기준에서 제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세요. 급락이 나왔고 한번 튕겨냈습니다. 데드캣이든 아니면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라왔든 반등의 여지를 만들었는데 재차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추세 라인에 걸려서 반등을 줬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는 충분히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명분도 매도세도 그 다음에 매수의 근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준도 모두 어느 정도의 충족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 반등을 만들어야 하는 자리에서 반등을 만들지 못했다. 즉, 이 자리를 지켜내고 이렇게 이 하락하던 단기 추세선을 뚫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로 재차 하락하면서 계속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다. 하락하고 있는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지금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생각보다 매도 압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에서 올랐어야 하는데 매도 압력이 커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재차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언제 있냐면 제가 늘상 과한 하락에 대한 예시를 들 때 말씀드리는 1월쯤이죠. 1월쯤 ETF 시작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통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죠. 여기에도 보시면 급락한 이후에 반등에 여기도 뭐 지지대가 있었겠죠. 이 당시에 여기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급락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의 각을 만들었고 바닥을 다졌는데 여기에서 올려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혹은 이 정도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고점을 재차 높이지 못하고 반등 줄려다 떨어지고 여기 다시 재차 더블 바텀 밟고 반등하려다 떨어지고 결국은 이런 자리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하락 채널을 만들면서 하락해버리는 하락 이탈하면서 과한 과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만큼 이때에도 매도 압박이 굉장히 강했다. 이때 아마 그레이스케일이 던지면서 그랬겠죠. 그러면서 매도 압박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대입을 해보자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시도 지금 이렇게 해서 반등 줘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 주지 못했고 하방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해진다면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매수세는 점점 잦아들 거예요. 무섭잖아요. 떨어질까봐. 그리고 이거 못 올리네 라고 하는 매도 압박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채널이 결국 하방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과한 낙폭을 만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는 제가 하나 간과했던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제가 어제 복귀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건데 판단을 조금 미리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냐면 이 한파동 이만한 임펄스의 조정의 시작이면 강하고 빠르게 내리는 게 큰 규모로 조정이 일어날 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제가 여기서 잡지 못했더라도 이거 싸한데 싶었을 때 이게 진짜 찐 한파동, 이 한파동의 조정이라면 크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적어도 뭐 아무리 최소 떨어져도 이만큼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떨어지면 한 요만큼 떨어지겠죠. 뭐 한 0.5구간 정도 돼 보이는데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지금에 대입해 보면 지금 웬만큼 떨어졌고 반등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 많이 떨어졌으면 반등 줘야 되지 않나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만약에 자, 한번 한 0.5까지 되돌려서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면 아직 A파이 규모로는 크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낙폭이 아직 충족되는 과한 낙폭이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하락도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타점이 임박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지금 메인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한 낙폭의 대비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으로 봤을 때 이제 쐐기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5파 종결이 맞는 것 같아요. 이사 추세선 돌파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튕길지 만약에 모르지만 여기 올라온다면 이제 숏 위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이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하락의 가속화가 하락 채널이 유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ETF의 이슈로 인한 과한 낙폭이 있었던 예시를 봤을 때 1월달 예시로 본다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락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 추세선의 리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요 상단 자리, 요 자리가 요런 식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이탈을 하거나, 혹은 여기 끝단에서 비비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캔들로 보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면 요렇게 비비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질 걸 생각하거나, 혹은 살짝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이 스물스물 이렇게 찍 올라왔다가 주춤주춤 하고 꼬리가 달린다면 저는 여기에서 쇼트라이 하고 꼬리에서 로스를 잡아 놓는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익절 자리 요 정도 채널 하단, 그리고 반익절은, 추가 익절은 아마 이렇게 과하게 낙폭이 생길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서 어디 정도까지 될 것 같냐고 하면, 매물대 그어놓은 걸 한번 볼까요? 요 정도 선, 그죠? 여기 4파 저점 정도 있고 한 요 정도 선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쇼트라이 하면 여기까지 채널 하단 한번, 그다음에 추가 하락해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A파가 종결이 되지 않겠나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제 매매를 할 시나리오고요. 자, 두 번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시나리오는, 자 그럼 여기가 저점이 나왔고, 다시 저점이 나왔고 그냥 반등을 준다. 여기에서 제가 쇼트라이를 했는데, 그죠? 여기서 쇼트라이를 아까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뚫고 올라와서 로스가 나가버렸다 라고 하면, 저는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롱을 치는 게 아니라 반등 줄만한 자리, 그럼 여기에서 여기 한 파동 규모에 대해서 뭐 이제 숏자리가 나오겠죠. 중요한 자리 뭐 요런 정도 자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자리가 보이네요. 요런 자리들에서 쇼트라이를 위주로, 왜? 이사추세선이 일단은 침범했고 이탈했기 때문에 이 한 추세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후에는 숏 위주의 쇼트라이를 기준으로 저는 매매를 할 거다. 올라올 자리를 판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메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응도 알려드렸죠.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가 그냥 올라와서 채널 안으로 진입하고 돌파가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을 줘요. 반등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 쇼트라이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TP는 일단 직전 매물 때 지켰던 자리 요 정도가 1차 반익절 라인이 될 거고요. 혹은 뭐 이사 추세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야 뭐 원래 반이 빠르니까 여기서 반익해놓고 그냥 쭉 홀딩해도 되고. 그리고 역시나 튕길 만한 자리는, 그렇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A 파동 중이겠죠. A 파동 내에서 A, B, C 요 정도까지. 요렇게 하면 그러면 저희는 B파에서 진입하고 C파를 먹는 전략이 되겠죠. 요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큰 범위에서 한번 보자면 파동을 찍어봐야겠지만, 만약에 요런 식의 흐름이 될 텐데 요게 끝이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올라오는 거 보고 약하고 느리고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받는다면 전 동일하게 한 발 더를 볼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대응과 시나리오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좀 중요한 내용, 뭐 이사 추세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탈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좀 긴 영상이더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좀 돌려보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내가 조금 참고할 곳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단톡방 들어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른 지표들, 개인 지표, 개인이 만들어낸 지표들로도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해서 그리고 데이터들도 계속 끌고 오시고 뉴스들도 끌고 오시면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톡방 비밀번호 11111이거든요. 단톡방 뭐 무료고 입장에 대한 조건도 없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잘 대응하셨길 바라며 어제의 관점이 조금 맞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